엄마를 따라가는데. 안녕하세요. 화경사주 상담가 선은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제 사건 오랜만에 영상으로 남겨드리는데요. 저한테 댓글로 배산 여대생 살인사건, 부산에서 있었던 미제 사건인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남겨달라는 댓글이 꽤 많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몰랐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유튜브나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이 사건 한번 제가 화경을 통해서 바라봤고 판단을 하였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부분들 이 영상 안에 저의 판단, 저의 느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댓글들을 보더라도 전 남자친구 아니면 팬신부의 여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이는 용의자는 저는 이 전 남자친구와 팬신부의 여자는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김선희 양의 사진과 이 공간의 기운들을 느꼈을 때 어떤 이 김선희 양과 동급생의 성질의 남자나 여자, 용의자로서는 저한테는 느껴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저 역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지만 며칠 정도는 제가 반복적으로 이 사건을 다뤄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화경을 통해서 공수받은 부분들, 보이는, 느껴지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했을 때 용의자로서 전 남자친구의 성질 그리고 동급생의 여성이나 남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화경을 통해 느꼈을 때는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이 김선희 양이 밖으로 나가는 느낌의 장면이 보이는데 그 장면 속에는 어머니, 이 김선희 양의 어머니가 나가는 그 시점과 기점이 비슷해요. 그 말은 어머님이 용의자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어머님이 우선 새벽 시간대 나가셨어요. 먼저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 동생, 남자 동생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시간 안에는 누나가 집에 없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머님이 나가시고 남동생이 일어나기 전 그 시간 새벽 6시 시간대에 이 김선희 양이 밖으로 나가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는 우선 이 김선희 양의 사진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이 김선희 양의 어머님은 또 모자이크를 안 하셨더라고요. 다른 이제 가족들은 다 모자이크를 했는데 어머님은 모자이크를 안 하셨어요. 어머님을 제가 신점을 통해 바라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는 김선희 양과 이 어머니의 사이에는 칼이라는 성질이 존재해요. 굉장히 날카로운 관계의 성질. 저는 그런 성질을 상극의 관계다. 귀문과 귀문의 연결고리에 상극의 관계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요. 제가 우선적으로 어머님을 용의자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는 이 김선희 양이 칼이 찔릴 때 그 배산이라는 공간에서 칼이 찔릴 때 그 환영 그런 현상과 장면이 잠깐씩 보이는데 그 장면 안에는 두 명의 인물이 존재해요. 두 명. 그 두 명 다 공통점은 나이가 좀 있는 40대 초중반 아니면 많아야 40대 후반 그 정도 나이인데 40대의 여성과 40대 정도의 남성의 성질이 이 범인의 역할로는 두 명이 존재해요. 저한테는. 이 김선희 양이 칼이 찔릴 때 한 명의 단독적인 행위가 아니라 누가 잡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 상황에서 반항할 수 없게 이 분위기를 무조건 이 상황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직된 상황으로 만든 이 상황이 느껴지는데 그 느낌이
40대의 여성과 40대 정도의 남성으로 느껴집니다. 그거는 저한테는 정확히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범인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유튜브라는 이제 플랫폼, 여러 가지 이 배산 여대생 살인 사건에 대한 댓글들, 제가 이 미제 사건 외에도 다른 미제 사건들을 꽤 많이 올렸는데 다들 생각하는 범인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유력한 이 영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제 김선희 양이 다녔던 고등학교에, 그게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펜싱부가 유명하다. 고등학교가, 그 고등학교 펜싱부, 왜냐면 칼을 굉장히 정확하게 찔렀고 허튼 동작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펜싱부랑도 연결을 시키는데, 저는 이 범인이 그 펜싱부의 여자라고 느끼기는 어려운 부분들은 김선희 양이 그 시간에 나갔다라는 것, 그리고 펜싱부의 여성, 그 학교 동창의 여성이 아기를 품고 복수를 하기 위해 악의 감정으로 오늘 얘를 죽여야겠다. 이 날짜 2월 4일 새벽에 얘를 죽여야겠다. 이 정도까지 치밀하게 하는 과정, 그리고 배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 그게 굉장히 단순한 과정은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그 시간에 나갔다라는 것, 아버지가 그 시간에 집에 없었다라는 것, 분명히 집안에 남동생이 있는데도 그 상황에 문을 두둥기거나 그 상황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 펜싱부 여성의 성질은 들킬 수밖에 없고 이게 미제 사건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 김선희 양의 어머님이 분명히 본인이 나갈 때 이 딸이 김선희 양이 같이 나갔거나 분명히 어머니도 이 김선희 양이 나간 거를 아는 부분들은 느껴져요. 분명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어머님이 그날 새벽에 경주에 용왕제에 기도를 올리러 간 부분들, 무당의 입장에서는 이 어머님이 불교의 믿음으로 경주에 용왕제를 간 건지, 아니면 무당의 기운, 무당과의 어떤 연결고리 때문에 경주라는 곳에 용왕제, 우리가 용왕제라고 하면은 그게 불교에서 하는 행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무당들 안에서도 그런 어떤 부정부리 용왕제, 그런 바닷가 쪽에 가서 문무대왕릉 이런 데 가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어머님이 불교의 믿음 때문에 간 건지 어떤 무당과의 연결고리 때문에 간 건지,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왜냐면 불교적인 행사로 간 느낌보다는 무속에 관련된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요. 저는 이 40대 여성과 남성이 범인으로 느껴지는 거는 이 어머니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어머니의 관계가 이 범인들의 이 두 명의 40대, 그 당시에 40대의 여성과 남성이 살인을 저지른 이 역할들이 어머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친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원한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범인이 어머님과 관련이 있는 분들로는 느낌이 정확하게 듭니다. 분명하게. 어머니와 김선희 양의 관계가 그 당시에 물론 당연히 뭐 가족끼리 좋을 수 있고 화목하고, 근데 표면적인 관계의 그런 느낌보다는 어머니와 김선희 양은 굉장히 상극의 관계예요. 칼날 같은 관계, 칼이 확 느껴져요. 이 어머님과 이 김선희 양의 사진을 봤을 때 칼날이 가운데 칼이 딱 주어져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섬뜩한 느낌도 있어요. 상극의 관계인데, 저는 한번 시간을 내서 이 배산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배산을 가봐서 이 김선희 양이 죽음을 좀 맞이하게 된 그 공간 가서 느끼면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 이 어머니가 용의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관계성이 있다,
좋든 안 좋든. 그래서 이 범인들이 어떤 김선희 양에게 한 행위가 어머니한테 할 수 있었던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어머님이 무속이라는 것에 빠져 있다면 무속과 관련된 무당이 행한 어떠한 행동의 느낌으로도 저는 느껴집니다. 무당 잘못 만나면 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기꾼들, 무당들 중에서 굉장히 사기꾼들이 많고, 무당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우리 궁금한 이야기 Y, 실화탐사대 같은 데 보면 정말 많습니다. 무당한테 홀려서 어떤 걸 지극히 뭔가 가족을 제물로 삼아라, 진짜 그런 일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어머님이 용왕제를 갔다라는 거 자체의 느낌이 조금은, 저는 이 부분을 만약에 미제 사건 팀에서 어머님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보신 과정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남동생도 같은 공간에 그 새벽에 있었지만 남동생이 살인을 저지른 행위의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김선희 양을 바라봤을 때 배산에서 딱 누가 칼을 찌르는 느낌을 확 들고, 그게 40대의 어떤 남성의 성질,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가 잡고 있거나 이 상황에 있어서 절대 어떤 위압을 주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방어태세, 아니면 어떤 그런 행동에 있어서 나도 더 막 이렇게 이거를 막거나 더 내가 몸부림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없는 그 상황이 느껴지는데, 그 범인 안에는 4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느껴지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섣불리 어머니를 범인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어머님과 이 김선희 양과는 무언가의 관계성이 존재한다. 그 부분들. 그리고 김선희 양이 나간 기점과 시점은 어머님과 같이 나갔거나 어머님이 나가고 바로 뒤쫓아 나간 그 상황은 제가 확실히 그 부분은 화경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이 누나가, 김선희 양이 핸드폰과 지갑을 놔두고 나갔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의상, 입고 나간 차림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어딘가를 떠나려고 하는 옷차림도 아니고 급하게 입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급하게 입고 나간다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가니까 마중을 나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면 어머님이 가는 거를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하는 상황, 어머님을 쫓아가 보려는 상황. 저는 그게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선희 양이 나간 기점은 어머님과 동일한 기점에 나간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미제 사건 팀에서 이 어머님에 대해서 체면 수사 그 부분들, 그리고 무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니까 제외하고 하기에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미제 사건이고 해결이 되지 않는 사건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까운 관계성 안에서 이 김선희 양의 살인사건은 분명히 어떤 힌트가 주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한번 느끼고 싶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제가 배산을 이 김선희 양이 어떤 당한 공간에 직접 가서 좀 제가 공수받고 좀 신점 통해서 더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건과 관련된 다음 영상은 제가 가서 한번 느끼고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